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준 작가 나영주입니다. 오늘은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최인호 원장님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EFT는 제가 앞서에도 많이 소개는 해드렸고요. 먼저 EFT를 정의하자면 침을 사용하지 않고 말을 사용하는 침술이다. 마음을 치료하는 침술이다. 셋째, 몸을 치료하는 침술이다. 이 모두를 다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EFT는 해결하고 싶은 증상을 말로 표현하면서 경락의 경혈점을 두드려 거의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와 육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부정적 믿음이 병을 만든다. 40대 남성의 목 디스크를 치료할 때였다. 목 디스크로 오른팔이 저리고 목이 뻑뻑하다고 했다. 이런 증상에 대해서 EFT를 적용했더니 처음 팔 정도였던 통증은 30여 분 만에 목까지 떨어졌지만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물었다.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요? 3년이나 되었는데 정말 빨리 나을 수 있을까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에 3년이나 된 병이라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를 수용학원으로 해서 두드렸더니 이 부정적 신념과 의심은 사라졌다. 하지만 3 정도의 여전한 통증을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탐색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번에는 아픈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 수술 안 하면 안 낫는다고 했던 생각이 드네요. 이에 수술 안 하면 안 낫는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를 수용학원으로 해서 잠시 두드렸더니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어떤지 목을 한번 돌려보세요. 잘 돌아가네요. 팔도 안 저려요. 이 남성은 이렇게 1시간 만에 목 디스크가 나았고 한 달 뒤에 확인해보니 여전히 좋은 상태였다. EFT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수의 환자들이 의사나 한의사에게 들은 나을 수 없다는 진단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념을 사실로서 경험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병을 만드는 믿음에는 의사의 진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저마다의 다양한 믿음이 병을 만드는 모습도 종종 목격한다. 어느 날 나에게 50대의 기혼 여성이 찾아왔다. 몇 년 전에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3번 받았고 한쪽 유방이 완전히 사라졌고 현재도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첫 수술은 참 잘 되었다고 했는데 얼마 후에 재발해서 2번이나 재수술을 했다고 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직감적으로 그녀를 낫지 않게 만드는 무의식의 신념이 존재함을 느꼈다. 큰 목소리로 제가 하는 다음 말을 10번 따라하세요. 나는 절대로 100% 확실하게 암이 낫는다. 나는 절대로 100% 확실하게 암이 낫는다. 겨우 한 번 하고 나서 통곡을 하면서 선생님, 저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제가 지금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대학생일 때 어느 선배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 저는 그 선배가 저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잠자리를 많이 했고 어리석게도 임신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낙태도 여러 번 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 선배와는 헤어졌고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죽은 애기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물었어요. 그 목사님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또 다른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그래도 하느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그녀가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안 나았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아기를 열어 죽였다는 자신의 죄책감이었던 것이다. 이런 죄책감은 자기를 벌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부정적 신념을 간직하게 한다. 나는 행복하게 살면 안 된다. 나는 건강해지면 안 된다. 나는 잘 살면 안 된다. 물론 이런 신념들은 철저히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사실 무의식적 신념이 더 무서운 법이다.
왜 그런지도 모르는 채로 신념의 희생자가 되고 쉽게 고칠 수도 없으니까. 나는 한의사로서 다년간 임상을 하면서 기혼 여성들이 병명도 정체도 알 수 없는 다양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증상도 너무 다양하고 병을 앓은 기간도 너무 길어서 도저히 원인을 종잡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치료 결과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런 여성들의 대다수는 발병 시기가 임신이나 출산 전후인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 산후풍의 일종으로 진단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EFT로 치료하면서 그녀들의 상당수가 인공유산을 경험했고 바로 이 상처가 그들의 증상과 관련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기는 지웠지만 아기를 죽였다는 죄책감은 평생 마음에 남아 온갖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죄책감으로 부정적 신념이 형성되는 또 다른 사례를 말해보자. 나는 불치병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여러 여성들을 상담하면서 그들 중 많은 수가 과거에 성폭력을 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무의식적 신념이었다. 그들은 이런 피해를 당한 뒤에 가해자를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탓하면서 자책감을 간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나는 더럽혀졌다. 나는 이제 자격이 없다. 특히 나는 이제 자격이 없다는 자책감은 이들의 인생에 평생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결혼을 하더라도 폭력적이거나 무능한 남편과 사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나는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적 신념을 자기도 모르게 철저히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의 인생만 꼬인 것은 아니다. 몸도 당연히 온갖 만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EFT로 그들의 신념을 확인시키고 지어나가자 온 하늘을 다 가리던 먹장 구름을 뚫고 해가 비치듯 서서히 그들의 몸과 인생에도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30세 정도의 청년이 나를 찾아왔다. 그의 주된 증상은 2년 동안 수시로 찾아오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었다. 2년 전에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한 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자취방으로 찾아갔는데 자살한 그녀의 시신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고 했다. 여자친구가 내가 이렇게 힘들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네, 나도 같이 따라서 죽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죽기 전에 느꼈던 그런 고통을 나도 받기를 바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는 자신의 신념과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물론 죄책감을 지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믿음과 감정 중에서 가장 지우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기 때문이다. 이런 뿌리 깊은 죄책감을 지우는 데는 끈기와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을 막다를 제가 리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감사 가득 사랑 가득 응원합니다.